당분간 장사 접어야겠다, 야. 멀리 가고 사셨어야죠. 태진아. 아이씨, 잘한다 하니까는 개길질도 알고. 독재자 상용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태진.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아, 친구를 죽인 상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언니 나 때문에 죽은 거지? 한세희, 친구 세정이 남긴 동생 세희를 지키기 위해 딴 생각하지 마. 복수는 내가 해.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그를 끌어내리려 하는 히로. 나도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이 통조림 2달 안으로 10배 빌려줄게. 역대급 대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세상 속 유일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황국마켓. 이곳에서의 화폐는 오직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썩지 않는 통조림 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로와 손잡은 태진 때문에 너는 수금 안 했냐? 그건 김태진이 사직에서. 사직이라니. 넌 뭐만 하면 이렇게 남 핑계를 대냐? 태진에게 자리를 빼앗겨버린 철민. 죄송합니다. 동맹도 배신도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 끝까지 살아남는 마켓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콘크리트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가 이 시장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상용의 오른팔인 태진을 이용해 그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운 히로. 회장님 등에 칼 받고 못할 것도 없지. 박 회장이 진짜 네 아버지도 아닌데. 하지만 그 지하에서 그렇게 혼자 죽어가는데 사람들에게 버려져 죽을 뻔한 태진을 살린 건 회장님이었지. 그때 회장님 아니었으면 나는 그 지하에서 그냥 죽었을 거야. 상용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히로. 박상영 쪽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날 방법이 없네. 태진은 박상영한테 목숨을 비춰서 택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빚진 게 아니라 완전 사랑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때 그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일까? 통조림부터 내고 한 명씩 이거 왜 이래? 유일한 식수원이 멈춰버리고 말았고 오줌 줄기야 왜 이래? 야, 왜 그래? 식수원이 멈춘 이유는 바로 회장님, 저 앞에 하수관길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쳤습니다. 거기에 야기놈들 가면이. 더 이상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야기들의 소용이었습니다. 야그 새끼들 장사 뭉치기하고 지들이 또 먹으려고. 이건 분명 저주야.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잘 먹고 사니까 이번에 또 물 안 나오면 올겨울에 다 죽을 거라고. 저부터 재수없게 씨. 이대로 뒀다간 불안이 전염병처럼 번져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을 잃는 건 시간 문제. 없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던 바로 그때 장마 후에 한강물이 하수도길로 역류해서 그런 겁니다. 히로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한 것도 모자라 작년에도 그랬다면서요? 제 말 들으시면 매년 이맘때 장사 망칠 일 없으실 겁니다. 이걸 기회 삼아 그에게 접근하려 하는데 내가 지금 예민한 상태거든. 생각 잘하고 말해. 하지만 보고에는 순서가 있는 법. 자칫하다 태진의 신기마저 건드리며 계획을 망치고 마는 상황. 애들 붙여주시면 3일 안으로 해결해드릴게요. 하지만 히로는 자신이 있었고 들었지? 결국 점심 먹었니?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 그녀의 자신감은 사용과의 독대를 이끌어내고 마는데 복수심마저 흔들리게 하는 따뜻한 고기. 어떻게 그것만 딱 보고 수업일 문제를 알아줄까? 모를 수가 없죠. 답이 뻔한데. 너 김태진 옆에 있기는 좀 아깝다. 너 공부 잘했지? 뭐가 되고 싶었었어? 검사요. 검사. 나는 예전에 뭐 했을 것 같아? 제약회사 영업사원. 그리고 상영이 히로를 따로 불러낸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짓거리 하면서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어. 승자는 오롯이 뿌락치. 저보고 프락치가 되라고요? 자신의 오른팔인 태진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죠. 김태진이 뭐 잘못이라도. 태진 나한테 잘하지. 근데 내가 원래 사람을 잘 못 믿어. 내가 그 사람 약점을 알고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그 말인즉 저는 왜 믿으세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네 약점을 알고 있거든. 설마 세희의 존재가 들킨 것일까? 너 약 사려고 했다며. 심장약. 하지만 이건 역시 히로의 계획 중 하나였으니 약 파는 사람들 직접 만나봐야겠어. 무슨 약? 없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약. 그렇습니다. 상영이 자신을 조종할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너는 나한테 정보를 주고 나는 너한테 심장약을 주고. 일부러 자신의 약점을 만들어 노출시켰던 것. 어때? 간단하지? 네 생명이 나한테 있네. 일 있으면 종종 보자. 그렇게 히로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그녀의 계획이 없던 변수가 발생하고 마는데 자신의 구역을 태진에게 뺏겨 심란한 철민. 그런데 하필 세이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고 말았죠. 그러네. 옷이 똑같네. 그리고 마침내 철민은 진실을 알고 마는데 사라져? 죽은 세정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히로의 집으로 들어갔다. 철민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히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세이. 넌 통조림 몇 개랑 바꾼 거야? 언닌 통조림만 중요해? 히로는 혹여나 세이가 세정처럼 될까 불안했습니다. 아깐 미안해. 언니가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아. 세정이가 나한테도 부탁했어.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진짜 안 나갈게. 너 얼굴 본 사람은 없지? 하지만 히로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고 마는데 늦은 밤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가 밤늦게 만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철벽 개쩌네. 기다려. 옷 좀 입고. 세이가 정말로 이 방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 철민. 하이? 잠깐 실례? 한세정 알아? 그게 누군데? 졸라 이뻤는데 네가 여기 들어오던 날 떨어져서 뒤졌거든.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가 원래 한세정이 살던 데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묘하게 한세정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봤네. 우리 애들 말로는 여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최희로보다 그 여자애가 여기 먼저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이대로 가다간 세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영에게 복수하려는 계획까지 모두 발각되고 마는 상황. 네 정신병이 짓거린 대로 믿고 싶으면 어디 한번 뒤져보든지. 하지만 철민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무슨 수작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 뭐 한세정이 복수라도 하려고? 너는 그런 패를 잘못 뽑은 거야. 김태진 그 X는 그럴 깜냥이 못 돼. 박상영을 제 아버지로 하는데. 그럼 너는 뭐가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가 온 진짜 목적은 그녀에게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이었죠. 박상영 그 틀딱 아주 찢어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돕지 않겠다면? 박상영한테 네 정체 다 까발리고 세이를 향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협박. 시간은 일주일. 그 안에 답 없으면 생각 없는 걸로. 철민이 그저 무식한 양아치쯤이라고 생각했던 히로. 이쁘루도 잘 자. 하지만 철민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결국 히로는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청소년 큰 거 저게 물 한 통이라니. 아이씨, 단수기간이라고. 그리고 같은 시간 상영 역시 전례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마는데 밤사이 도망치려고 했다가 붙잡혔어. 아니, 좀 있으면은 다시 물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나가려고 했어요?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나가서 음식 좀 구하려고요.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면 저 밖에 다른 시장 생겼다며. 거기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우린 오래됐잖아.
나가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독하게 만들었다고 한들 감사합니다. 그에게도 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지만 역시나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그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따위는 없었으니 어떡할 거야? 나는 박철민 그 사람 좀 싫어. 위험한 사람 같아. 진짜로 약속을 지킬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나랑 목적이 맞아. 김태진은 아닌 것 같고. 히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누구와 거래를 할지 서둘러 결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배신하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있는 거 박상용이 알면 미안해 언니. 이것 때문에 걸린 거니까 내가 갖다 버릴게. 나 이것 좀 빌려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머리를 믿는 것뿐. 히로는 또 한 번 설계를 시작하는데 지금 단수기간이라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의 한계가 있지. 담배 때처럼 할 거야. 물 사서 우리한테 팔면 2배로 쳐준다고 해. 나도 알아. 애들한텐 내가 지시할게. 이미 얘기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선을 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장 행세까지. 하지만 그녀 덕분에 찾은 권력이었기에 태진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히로와 거래를 할 사람은 바로 일단 김태진부터 아웃시킬 거야. 근데 3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구충 먹으면 약은 내가 관리해. 그리고 세익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 황궁이 내 건데 여자 1명 정도야 뭐. 근데 약국을 차린다. 그게 알짜배기인데. 말 돌리지 말고 말해. 약속하겠다고. 약속. 그리고 그녀가 요구하는 마지막 조건은 계획이 뭐야? 계획은 네 부하들도 몰랐으면 하는데 그게 3번째 조건이야. 쟤는 괜찮아. 좀 들린다던데? 그건 또 어디서 알았어? 제가 난청이라 이명이 심해서 아예 여기를 틀어 막고 살아. 독순술은? 뭐 조금 하는데 입 모양만 안 보이면 되는 거지? 야 근석아. 근석이. 봐봐 모른다니까. 그렇게 히로와 철민의 계획이 뭐야? 위험한 거래가 성사되었고 모두의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됩니다. 이거 뭐야? 박상용이 모아둔 물에 독을 탈 거야. 뭔 또 개소리야. 나는 멀쩡한 아파트를 먹고 싶은 거야. 그건 안 되겠는데? 이미 탔어? 이런 이제 시작이니까 그냥 포기나 해. 대체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마켓을 차지하려는 것일까? 야 이거 누구야? 누가 짓이야? 그 어저께 야기 가면을 쓴 사람을 보초가 본 것 같답니다. 여기서 야간 보초를 쓰는데 그 야기 한 마리가 저쪽 담벼락에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너는 그냥 부하들한테 약위를 받다고 말하게 시키면 돼. 그리고 그녀가 얼마 남지 않은 물에 독을 탄 이유는 바로 뭐야? 오늘 우물 누구 짓인지 압니다. 209호에서 찾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태진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네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어제 김태진 네가 가지고 있던 통조림을 전부 물로 바꿨어. 그럼 뭐 부하들 시켜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히로의 계획대로 물 잔뜩 사놨다며? 당분간 장사 접어야겠다 야. 멀리 보고 사셨어야죠. 태진아. 둘의 사이는 급격히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한다 하니까는 챙길줄도 알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히로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정황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상영이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진답지 않게 분모해. 그 역시 히로 못지않게 머리가 비상했으며 사람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이었죠. 철민에게도 역시 심어져 있는 불확치.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히로는 박상용 지금 물 때문에 돌았는데 저거 내놨다가 우리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해. 이제 나랑 상관없으니까. 완벽히 신임을 얻었다 착각하고 마는데 최로 있냐? 왜요? 회장님 좀 보잔다. 구충으로 올라와.
뛰어난 통찰력과 지략으로 마켓의 독재자 상용을 무너뜨리려는 히로. 그녀는 과연 친구의 복수를 성공하고 세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외부 오리지널 시리즈 완전판 콘크리트 마켓. 1~3화가 세계관 소개와 캐릭터들의 특징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3~4화는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 태진과 철민을 저울질하며 연합과 배신 오가는 관계성이 그려져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콘크리트 마켓의 자세한 리뷰와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직전 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라며 콘크리트 마켓의 풀버전은 웹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